네, 최근에 코호흡으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호흡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자면 겨울까지 코호흡으로 달리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까요?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의 기온 변화가 꽤 크게 뭔가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호흡과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 그리고 겨울까지 오늘 저의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특히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갈수록 요즘은 점점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고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죠. 겨울의 어떤 길이도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이 정말 짧고요. 이제 시원한 가을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겨울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좀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저희가 한 12월부터 추위를 느끼는데요. 아마 올해는 11월 초나 중순부터 좀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아니면 조금 늦으면 3월 정도, 초나 중순 정도까지도 계속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아니어도요, 지금 정도만 되어도 공기가 조금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12월부터는 또 건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코호흡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코호흡이 힘들다는 것이 이 호흡이 편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만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호흡을 계속해서 해나간다, 겨울까지, 그럴 때는 부담감이 조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콧물이죠. 체질적으로 콧물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달리기를 하면서 콧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게 되면 이게 정말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옷에다 닦기는 조금 애매하고, 손으로 닦는 건 더더욱이나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은 손수건을 들고 나가서 이걸 쓰시면서 달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수건을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닦으면서 달리는 것도 여간 또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 주변을 자주 닦다 보면요, 그 코 주변 부분의 피부가 헐다고 해야 되나요? 헐어서 굉장히 쓰라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달리기 할 때 정말 힘듭니다. 얼마 전 이제 열렸던 베를린 마라톤에서 킵초게가 양쪽에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 채로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킵초게가 그렇게 달리니까 사람들이 와, 저렇게 콧물이 흘러도 멋있게 달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 제가 제가 달리기를 할 때 그렇게 양쪽에 막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달리고 있다면은 다른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약간 뭐 모질인가? 모자란 사람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코안이 좀 아픈 경우가 좀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코안에는 이런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코피가 나는 것도 결국엔 여기 있는 상처가 생겨서 이 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가운 겨울에 혹은 공기가 차가운 날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이 차가운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리고 뭔가 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쨍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뭔가 쨍한 느낌과 함께 코 안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기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더더욱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입과 함께 호흡 조금 해보면은 공기의 양이 좀 분산되면서 조금은 저는 나았거든요. 물론 입안이 마르거나 목이 아플 수도 있죠. 입으로도 숨을 같이 쉬다 보면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만 의지해서 완전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는요, 분산을 했을 때 조금은 낫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안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진짜 차라리 콧물이 흐르는 거,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될 만큼요, 코가 막히게 되면 도저히 코 호흡만으로는 달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그렇게 달리다 보면 코가 안 막힌다, 처음에는 코 호흡을 하다 보면 코가 이렇게 좀 막히는 느낌이 있지만 계속해서 견디고 코 호흡만으로 달리다 보면 나중에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비염이 심하시거나 선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또 많습니다. 콧구멍 하나만으로 달리기를 해보면요, 이게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콧구멍에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서 하나 막혀서 하면은 그것도 운동이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달리면 나름 훈련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얄미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도 평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콧구멍 하나씩 막고 달려보라고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본인이 그렇게 콧구멍 하나만으로 달리면 진짜 힘들고 짜증낼 거면서 다른 사람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서는 안 되겠죠. 비염이라든지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비인후과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비염을 달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공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비염이 시작이 되고 그게 만성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달리기를 할 때, 코호흡만으로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안이라 될까요? 이렇게 코로 겨울에 호흡을 할 때 좀 힘든 분들을 위한 해결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해결 방법은 필요하다면 입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고통의 분담이랄까요? 아니면 코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페이스를 낮춰서 달리는 거지만요, 이게 자칫 겨울 내도록 천천히 달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입만 사용했을 경우에도 근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입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면서 코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다음 해결 방법으로는요,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K94 마스크라든지 K80 마스크 같은 방역 마스크, 아니면 황사 마스크, 덴탈 마스크,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실제 이제 쓰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호흡하기 힘들어지고요. 문제가 이제 젖었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호흡이. 충분히 호흡을 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메쉬 마스크입니다. 메쉬 마스크를 쓰시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살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쉬 마스크는요,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코와 입 그리고 외부 환경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통하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방어막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공기가 잠시나마 데워지는 시간이 생기면서 호흡을 하는데 부담감이 약간 줄어들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달리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거나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거나 특히 맞바람이 불 때, 이럴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적절한 페이스로 달릴 때는요, 이 안에 잠시나마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지면서 호흡을 하는데 훨씬 더 저희들한테 도움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메쉬 마스크를 선택했을 때는요, 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메쉬 마스크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홀겹이라고 볼 정도로 메쉬 부분이 굉장히 얇거나 두 겹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붙어 있어서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크, 메쉬 마스크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보온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보면 이 겹과 겹 사이에 다른 보충물들이 있어가지고요, 두께감이 약간 있는 그런 그 메쉬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는 일종의 그 에어막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제품을 쓰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제가 몇 가지 메쉬 마스크들을 써보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제품은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두툼한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제품의 단점은 여름에 사용할 때 약간은 좀 덥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겨울에 사용할 때는 이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얘기 드릴 때 최고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쓰는 게.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마스크로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의 구매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마스크를 쓰게 되면 공기를 잠시 가두는 효과가 생기면서
코호흡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치로요. 마스크가 아닌 버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프는 코와 버프 사이에 그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아주 큰 효과를 보기는 조금 힘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메쉬 마스크를 추천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코 안에다가 바세린을 바르고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코 안에 점막이 손상되는 것들을 막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바세린 특유의 냄새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맡으면서 달려야 되고 집에 와서 이런 걸 다시 닦는 것도 약간 귀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특히 굉장히 춥고 굉장히 건조한 날이 있습니다. 완전 영하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코 말고 입을 사용해서 같이 달리기를 하시더라도요.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0ml짜리 굉장히 작은 소프트 플라스크를 하나 들고 나가서 정말 그 입안이 적셔질 정도로만 이게 목으로 이렇게 꿀꺽꿀꺽 마신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건조한 입안을 적셔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들을 막아서 입을 같이 호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쾌적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입을 함께 사용했을 때 생기는 부담감 같은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실내에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춥고 건조한 날에는요. 그냥 실내에서 트레드밀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그 겨울의 감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정도인데요.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날은 밖에 나가서 달리고 조금 많이 춥고 건조하고 이런 날에는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이제 점점 되다 보니까요. 달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트레드밀을 구매하실 때 뭘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무동력 트레드밀보다는요, 동력 트레드밀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상급자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이나 달리기를 그냥 일상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모터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격은 오히려 무동력이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드밀은 동력 트레드밀을 먼저 구매하시고요. 무동력을 꼭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두 가지 동력과 무동력을 함께 체험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동력이 훨씬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겨울에 달리기 할 때 지금처럼 쌀쌀해질 때 코로 호흡할 때의 문제점들과 그 나름의 해결 방법들을 좀 얘기 드렸는데요. 이 코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많고 뭐 책 같은 것도 많이 쓰였고 한데 우리들이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100% 동양인이라는 겁니다. 아시아인이라는 거예요. 각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 기후나 환경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신체 기관의 구조가 거기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한국에 있는 분,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분, 동양인들은 대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뚜렷하게 구분된 지역들의 사람들을 보면은 코가 좀 낮은 편이고 비강이 좁고 아주 추운 겨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코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추운 경우가 많은데 거기 맞춰서 코의 구조가 바뀌죠. 반대로 아프리카 같이 굉장히 1년 365일 덥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기후가 있는 곳에는요. 비강의 구조가 아시아인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코 안에 비강의 넓이가 굉장히 넓고요. 코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가 있고 산소를 많이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시아 말고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마라톤에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코로 한번 호흡을 할 때 들어오는 공기 양이 저희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고요.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오고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저기 유럽이나 다른 그 서양 쪽 사람들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유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코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거기도 유럽도 보면 북유럽까지 좀 추운 곳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코 구조를 살펴보면 안에는 비강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코로 호흡을 할 땐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비강의 구멍이 크고 비강 안에도 공간이
넉넉할수록 코호흡이 쉽고요. 그게 좁을수록 코호흡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들이쉬고 내쉴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조금은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코호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뭐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기 들은 것처럼 전 세계적인 지역에 따라서 우리 신체의 구조도 다를 뿐더러 또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비염이 심하신 분도 있고 특이하게 비강이 더 좁으신 분, 저는 비강이 굉장히 좁거든요. 좁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코피가 난다든지 코 안에 어떤 점막이 너무 빨리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신체적인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달리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이번 겨울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올해 달리기를 시작하셔서 처음으로 이번 겨울을 맞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 내가 달리기를 해야 되나?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메시 마스크라든지 뭐 버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고 코와 입의 호흡을 적절하게 조절해 보시면서 나는 겨울에 달리기 할 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달렸을 때 가장 편안하게 달릴 수 있어 라는 여러분들만의 달리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